그러면 이제 볼 게임 오브젝트에 볼 스크립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살펴보기 전에 혹시 이 볼 게임 오브젝트의 포톤 뷰 컴포넌트랑 포톤 트랜스폼 뷰 컴포넌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포톤 뷰 컴포넌트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롤컬과 리모트 사이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요. 자, 롤컬과 리모트 개념을 모르신다면 제가 인트로에서 알려드렸던 비디오를 보고 오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포톤 뷰 컴포넌트는 게임 오브젝트를 네트워크 상에서 식별하는 방법이에요. 포톤 뷰 컴포넌트는 컴포넌트들의 값을 네트워크를 넘어서 롤컬과 리모트 사이에서 동기화시켜 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플레이어를 구현할 때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에게 포톤 뷰 컴포넌트를 붙이게 돼요. 왜냐면 포톤 뷰 컴포넌트는 롤컬에서 리모트 방향으로 동기화를 실행해 주거든요. 클라이언트 A의 게임 오브젝트 A랑 클라이언트 B의 게임 오브젝트 A는 모두 포톤 뷰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 그 포톤 뷰 컴포넌트가 뷰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데 뷰 아이디가 동일해요. 뷰 아이디가 동일하면 포톤 네트워크는 두 개의 게임 오브젝트를 서로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분신으로 인식을 하고 서로 동기화를 해요. 각각의 세상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물체가 같은 뷰 아이디를 가진 포톤 뷰 컴포넌트를 가짐으로써 서로 동일한 형태로 끊임없이 동기화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포톤 뷰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어야지 네트워크 상에서 인식이 돼요. 따라서 네트워크 상에서 식별되기 위해서는 포톤 뷰 컴포넌트가 필요하고, 포톤 뷰 컴포넌트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 포톤 뷰 컴포넌트는 observed component라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리스트에 할당된 컴포넌트의 변화를 관측해서 롤컬 게임 오브젝트의 변화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모트 게임 오브젝트에게 전달하고, 리모트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되어 있던 포톤 뷰 컴포넌트는 롤컬에서 건너온 값을 자기 자신의 게임 오브젝트에게 할당하는 역할을 해요. 즉, 롤컬에서의 포톤 뷰는 리모트 게임 오브젝트에게 자신의 값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리모트 게임 오브젝트에게 추가되어 있던 포톤 뷰 컴포넌트는 다른 네트워크 세상에서 건너온 롤컬의 값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포톤 뷰 컴포넌트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가 한빈 미디어를 통해서 출간했던 책인 레트로의 유니티 게임 프로그래밍 에센스 책의 마지막 부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간단한 예시를 위해서 포톤 뷰 컴포넌트랑 포톤 트랜스폼 뷰 컴포넌트의 동작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이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포톤 뷰 컴포넌트는 현재 세상에 있는 물체랑 네트워크 너머에 있는 물체 사이에 동기화를 실행해주고, 이 포톤 트랜스폼 뷰 컴포넌트는 현재 포지션이 체크되어 있죠. 즉, 볼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의 변화를 이 포톤 트랜스폼 뷰 컴포넌트가 감지를 하고요, 이 포톤 트랜스폼 뷰 컴포넌트가 포톤 뷰에 의해서 관측이 돼요. 그럼 포톤 뷰 컴포넌트는 볼 게임 오브젝트의 위치의 변화를 포톤 트랜스폼 뷰 컴포넌트를 통해서 관측을 하고요, 그 변화를 나 자신의 또 다른 버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볼 게임 오브젝트에게 볼 스크립트, 포톤 뷰 컴포넌트, 포톤 트랜스폼 뷰 컴포넌트가 붙어 있고, 마지막으로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검은 색의 스프라이트를 그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볼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볼 스크립트를 완성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볼 스크립트는 모노 비헤비어 펀을 상속받는데, 모노 비헤비어 펀은 모노 비헤비어 스크립트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단지 자기 자신의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되어 있는 포톤 뷰 컴포넌트로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쇼트컷을 제공해줘요. 해당 쇼트컷은 좀 이따 볼 것이고요. 그것 이외에는 차이는 없어요. 봤을 때 여기 보이는 이 포톤 뷰 프로퍼티가 볼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했던 이 포톤 뷰 컴포넌트에 대응이 되는데, 즉 모노 비헤비어 펀을 상속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포톤 뷰 컴포넌트로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이 포톤 뷰 프로퍼티가 추가돼요. 그것 이외에는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public boolean is master client local은 현재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가 혹은 플레이어가 마스터 클라이언트인가, 즉 호스트인가 방장인가를 물어봐요. 현재 네트워크 룸을 생성한, 그리고 동시에 이 현재 볼 게임 오브젝트가 is mine, 즉 현재 컴퓨터 내에서 생성된 롤컬 게임 오브젝트인가를 살펴보고 있어요. 따라서 is master client local이 true라면 현재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가 호스트고요, 동시에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마스터 또는 호스트 측에서 생성된 게임 오브젝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리를 왜 하냐면, 볼 게임 오브젝트는 방장에서만 먼저 생성이 될 거예요. 방장에서 생성이 된 다음에 방장이 아닌 다른 플레이어들에게도 동기화를 통해서 생성이 될 텐데, 다만 이 볼 게임 오브젝트는 방장 측에서만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방장이 아닌 다른 플레이어들은 볼 게임 오브젝트를 동기화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죠. 따라서 is master client local을 통해서 현재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있는 측이
호스고 동시에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롤컬이라면 움직임 코드를 실행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움직임 코드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포톤뷰 컴포넌트를 통해서 동기화를 통해서 움직임을 받아오게 되겠죠. 방장, 호스로부터요. 그러면 구현을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private vector to direction. 그래서 현재 이 볼이 이동하려는 방향, 기본값으로는 오른쪽 방향에 할당되어 있어요. vector 2에. 그 다음에 private read only flow speed는 이동 속도. 그래서 1초에 10 유닛을 이동하게 되고요. private read only flow random reflection intensity. 이 값은 0.1로 설정해 놨는데 너무 정확하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결정이 되면 게임이 재미가 없으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랜덤하게 달라지도록 해줄 거예요. 그래서 fix 업데이트에서 볼의 움직임을 구현할 건데 해당 처리들을 실행하기 전에 여기서 만약에 if not is master client local, 그래서 현재 게임 오브젝트가 롤컬이면서 동시에 현재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측이 호스트가 아니라면 리턴할 거예요. 처리를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즉 방장이 아닌 플레이어는 볼을 못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또는 여기 덧붙여서 포톤 네트워크에 플레이어 리스트가 그 랭스가 2보다 작다면, 그래서 플레이어가 2명보다 작다면, 즉 1명밖에 없을 때는 공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즉 플레이어가 전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게임이 진행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디스턴스는 이동하려는 거리는 스피드 곱하기 타임 점 데이터 타임. 그래서 데이터 타임 동안 이동할 거리를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hit은 equal physics 2d 점 laycast를 통해서 우리가 이동하려는 방향으로 laycast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동의 시작점은 transform 점 position, 그리고 이동의 방향은 direction, 그리고 이동할 거리는 distance에서 디렉션 방향으로 디스턴스만큼 이동했을 때 결과를 laycast hit 2D로 받아오고요. hit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결과를 받았을 때 hit의 컬라이더가 not equal null이라면, 즉 해당 방향을 이동했는데 충돌한 물체가 존재한다면 반사돼야겠죠. 볼이. 즉 벽이나 플레이어에게 부딪혔다면 거울에 빛이 반사되듯이 튕겨나가야겠죠. 그래서 입사각과 동일한 반사각을 계산해서 튕겨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반사될 방향은 디렉션 이퀄 벡터 2의 리플렉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 2.reflect는 들어오는 방향과 그 다음에 표면에 노말 방향을 넣어주면 표면에서 반사되는 방향을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사 방향은 디렉션, 그 다음에 표면의 노말 방향은 hit.normal 이렇게 해주면 반사되는 방향이 계산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일부러 오차를 줘서 게임이 좀 더 재밌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디렉션은 플러스 이퀄 랜덤 점 inside unit circle. 그래서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안에서의 랜덤한 벡터 2 좌표를 찍어주는 프로퍼티인데 얘를 통해서 랜덤한 벡터 2를 생성해 줄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랜덤 리플렉션 인텐시티를 곱해서 이 값을 더해줌으로써 방향의 오차를 일부러 넣어줄게요. 그래서 랜덤 리플렉션 인텐시티를 높이면 높일수록 오차율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디렉션을 이제 계산해줬으니까 이 디렉션을 통해서 이동하기 전에 그 앞에서 일단 골포스트에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골포스트는 equal hit.collider.getComponent로 우리가 방금 충돌한 대상이 골포스트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골대였는지를 확인해서요. 그래서 골포스트인지, 골포스트가 맞다면, 즉 골포스트가 널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구현할 게임 매니저에 싱글턴으로 들어가서 add score 메서드를 실행해서 점수를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add score 메서드는 입력으로 점수를 획득할 플레이어의 번호랑 그 다음에 추가할 점수량을 받는데 골포스트에 해당 골인 지점에 대응되는 플레이어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할 점수로는 1점을 해주고요. 만약에 골포스트에 플레이어 넘버가 1이라면 2번 플레이어 점수를 1점 증가시켜주고요. 그게 아니라 골포스트에 플레이어 넘버가 2라면 2번 플레이어의 골포스트였다면 1번 플레이어 점수가 증가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골대에 골을 맞췄을 때 점수가 증가하는 코드를 구현을 했고,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디렉션을 구한 코드에 이어서 이 아래에서는
만약에 히점 컬라이더가 널이였다면, 즉 아무도 충돌한 대상이 없다면 디렉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널이 아니었다면, 즉 충돌한 무언가가 있다면 디렉션이 변경이 됐어요. 이제 그 디렉션을 그대로 사용해서 현재 위치를 transform.position을 equal transform.position 더하기 디렉션 곱하기 distance로 distance만큼 이동시켜줘야겠죠. 다만 여기서 얘가 벡터 3고 얘는 벡터 2니까 앞에 벡터 2 캐스팅을 넣어줘야겠지만요. 이것으로 볼 스크립트를 완성했어요. 세이브하고 유니티로 돌아가도록 할게요.